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마주보면서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호주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했던 직업이 덴탈 어시스턴트, 보틀샵 알바, 모델링 직업이 있습니다. 네, 제 이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별명이 약간 집요체? 집요충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은 꿀팁들을 알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던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덴탈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직업을 덴탈 어시스턴트를 하게 된 계기는 호주는 참 다양한 직군이 있어요.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가서 하는 것들은 약간 농장에서 일하거나 바리스타에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뭐 카페, 이제 뭐 레스토랑, 뭐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워킹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일단 이제 어학연수 겸 간호사 생활 탈피를 하고 싶어서 좀 도피성으로 좀 즐기려고 이제 쉬려고 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그만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3번이나 끊었는데 다 취소가 돼버리고 결국 호주에 gat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업무는 이제 버틀샵에서 업무를 하다가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이력서에 쓸 게 없다. 왜냐면 이력서에 버틀샵 판매원 아니면 뭐 카페 이렇게 한국에서는 보통 이력서에는 그걸 적진 않잖아요. 그래도 좀 이력서에 남기는 일을 해보고자 그러면 치과 업무는 제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운 좋게 제가 인터뷰가 잡히고 이제 인터뷰도 참 에피소드가 참 긴데 정말 약간 첫 영어 약간 인터뷰고 너무 떨렸었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님이 좋게 봐주셔서 일단 제가 어떤 것들을 좋게 봐주셨냐면 치과의 경력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는 덴탈 어시스턴트는 막 치의생사 자격증 이런 걸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경력은 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인터뷰 질문 중에서 저희가 왜 뽑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래도 간호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이런 뭐 무균시술, 무균술 이런 것도 알고 그리고 의학 지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매니저님한테 너무 지금도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그 매니저님 덕분에 제가 그 이후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뽑힌 곳은 주로 중국인 의사들이 많고 뭐 대만, 인도, 한국인 치과 의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로는 뭐 한국인도 있었지만 뭐 남미 사람도 있었고 미국인도 있었고 중국인도 있었고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있었던 치과입니다. 제가 하루 일과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일단 뭐 똑같아요. 출근 뭐 9시 정도에 해서 이제 준비하고 저는 주로 임플란트 수술을 맡았었고 그 외에도 뭐 클리닝, 충치 치료 이런 것도 다 보조 역할을 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덴탈 어시스턴트는 한국에 없는 직종인 것 같은데요. 주요 업무는 의사들이 뭐 어떤 시술을 준비할 때 그거에 대한 기구들을 넘겨주고 미리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그중에서 제일 약간 어려운 단계는 저는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임플란트는 무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학 지식이 아무도 없는 분들은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의학 지식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쳐 봤는데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참 하면서 참 너무 우픈, 슬픈, 화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직업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걸 카메라를 킨 거기 때문에 정보 공유만 일단 먼저 해드리고 이런 에피소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덴탈 어시스턴트의 직업에 제가 느낀 장점은 첫 번째로 높은 임금인데요. 그때 당시가 2020년도였나?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가 치과 덴탈 어시스턴트의 임금이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외래에서 간호사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임금보다 1.5배가 더 높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3일만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결론적인 임금은 비슷했으나 한국에서 5.5일을 일했던 그 임금이랑 호주에서 3일을 일했던 임금이랑 비슷했죠.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래도 좀 다른 치과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다른 치과로 갔었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전보다 더 안 좋게 했는데 임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던 임금보다 많이 올라서 제가 한국에서 벌던 것보다는 2배? 2배 임금이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이랑 똑같은 건데 경력이 되잖아요? 그럼 경력이 되는 만큼 일도 찾기가 너무 쉬워지고 이직을 했을 때 10군데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9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보자고. 그리고 그 9군데에서 더 높은 금액들을 다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를 풀 수 있으면 병원을 어떤 거 보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것들도 한번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높은 임금이 첫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워라밸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도 이게 병원마다 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도 참 병원마다 다르고 이 어시아는 의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제가 다녔던 치과는 약간 워라밸이 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직종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거 다 비슷했어요. 예를 들면 필요한 인원이 2명이다. 총 3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명이 아파서 갑자기 못 나더라도 너무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를 내고 싶다, 어디 여행을 리브를 내고 싶다 하면 이제 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인력 구성? 그러니까 인력 구성 때문에 워라밸이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일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에 끝나고도 충분히 에너지가 있어서 막 2시간 헬스장 가고 끝나고 막 친구들 만나고 그래도 이제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다 헬스장 가고 심지어 점심시간 헬스장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만큼 워라밸이 가능했다? 왜냐면 또 칼퇴가 되기 때문에 칼퇴가 안 되면 안 되는 데가 좋은 이유가 엄청 바쁜 연장 근무가 아닌데 임금이 1.5배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임금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장 근무도 좋았지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워라밸이 괜찮았습니다. 세 번째는 만족했던 직장 문화였는데요. 일단 처음에 사실 조금 익숙치 않아서 힘들었던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직장 문화도 참 호주도 병원마다 병원이고 이 의사마다 의사 바인데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인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인종에 따라 그 병원 분위기가 달라져요. 물론 플러스 성격. 보통의 호주의 그 느낌을 따라가는 그 병원들이라면 대부분 직장 문화는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언어 자체도 막 존댓말 이런 게 있진 않잖아요. 물론 예의 바른 언어는 있지만은 존댓말 이렇게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를 해도 되고 그리고 제일 어디서 그 수평 문화를 되게 느꼈냐면 보통 한국은 회식을 싫어하잖아요. 와 회식한다고 가기 싫다. 너무 싫다. 왜 내 시간을 소비해야 하나. 저희 치과 쪽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회식이 있다? 그럼 너무 애들이 설레하는 거예요. 드디어 맛있는 걸 먹고 즐길 수 있겠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야외 음식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그날은 맛있는 걸 실컷 좋은 사람들끼리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직장 문화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있듯이 어디든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느낀 단점들은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느끼는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장점으로 높은 임금을 뽑았잖아요. 이게 단점입니다.
이 높은 임금을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데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마다 다 돈인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외식 비용도 엄청 들고 렌트 비용도 엄청 들고, 물론 이게 주마다 다른데 제가 있었던 시드니 주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제가 혼자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살더라도 내 방이 혼자 방을 갖고 싶으면 한 달에 적어도 120만 원씩 들어가고, 120만 원 플러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음식비 뭐 이런 비가 있을 텐데 아끼려고 하면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렌트비가 나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렌트비를 안 냈던 사람들이 호주에 오면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도 반대로 한국에서도 계속 막 집값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호주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돈이 안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 제가 주 3일만 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 혜택이 많아서 좀 이런 게 충당이 됐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렌트비도 점점 높아지고 뭐 밖에 뭐 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의 임금도 높아졌죠. 이거는 뭐 덴탈 어시스턴트의 단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호주의 단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화 차이입니다. 이게 또 가는 치과마다 다른데, 제가 갔던 치과는 다양한 인종이 있었어요. 대다수는 좋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저랑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고 너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가 제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 친구 A라는 직원한테, 저보다 시니어인 친구 직원한테 응급 환자가 잡혀서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가가 잡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 다 쇼크하실 거 생각을 하는데, 상사한테 요가 간다고, 요가도 그냥 막 1대1로 예약이 되어 있는 요가가 아니라 그 헬스장에서 단체로 한 요가 있잖아요. 그 요가거든요. 거기를 가야 한다고 안 된다는 거가 참 쇼킹하잖아요, 한국인으로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일 이후에는 나만의 시간인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 건데 이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 근무가 안 된다고. 그것도 봤죠. 이번에 호주 법이 생겼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 전화를 하면 이 불법이다, 이게 또 생겼더라고요. 추가 근무? 그럼 돈 더 받잖아 하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나 할게 하면서 했는데, 그 의사들한테 예쁨 받고 일을 항상 시키면 잘하고, 그리고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임해주고 하니까 이게 참 너무 그러니까 예쁨을 주셨어요. 참 이것도 참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두 번째로 한국인들은 일단 막 환자들이 막 온다고 오늘 어떠세요? 뭐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막 간호사들은 환자 오면 바쁘니까 막 빨리 준비하고 막 의사한테 노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어떤 걸 피드백 받았었냐면 환자랑 너무 대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환자랑 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좀 너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 피드백을 받았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는 뭐 제가 환자로 가도 막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그 의사들과 그 다른 직원들이 환자랑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환자가 오면 너 옷이 너무 예쁜데 어디서 샀어? 하면서 오늘 밖에 날씨가 좋지 않아? 하면서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이런 대사를 외워서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못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영어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영어가 잘하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가니까 참 영어의 부족성 너무 많이 느꼈고, 저희가 알던 영어랑 실제 영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되게 인도 영어, 뭐 호주 영어, 들리는 발음들이 너무 다 다양하고, 그 영어들 다 알아들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영어, 예의 바르게 쓸 수 있는 영어,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하고,
대다수들은 외국인 분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가능한 저한테 맞춰주려고 해서 그렇게 좀 쉽게 하는 영어를 하는 편이 많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3명의 찐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와, Difficult.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정말 제가 그냥 찐 외국인이 아니어서 진짜 유학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인 사람이 이렇게 가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갈수록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한국에 대한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어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와 약간 공포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대표 장단점만 3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다양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주에 있는 치과마다 대다수 다를 거고 근데 이제 호주 분위기를 따라가는 치과들이면 대부분 이럴 거고 이 영상을 간호사, 한국 간호사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치의생사 간호사, 치의생사 등 많은 의료진들이 보고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호주에서 좀 새로운 거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는 하실 수 있다면 너무 강추드립니다. 너무 새로운 세계고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고 특히 한국 간호사분들은 지금은 기회가 열렸는데 영어만 딸 수 있으면 그 경험만 충분하면 호주에서 그 간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점수가 좀 높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신 분들이 호주에서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는 않은데 한 1년? 2년 정도 있고 싶은데 병원에서 간호사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이 업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쪽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제 간호사들은 보통 약간 교외로 많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CT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호주에서 덴탈 어시스턴트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영상을 더 찍을 수 있으면 다른 직업들 혹은 에피소드들 혹은 뭐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금씩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